오늘따라 유난히 눈이 침침하네요. 오늘 발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최고회의 제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제의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 최홍, 서병수, 김원성, 서일준 후보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을은 민경욱, 민현주 후보 간의 경선으로 대구 달서갑의 이두와 홍석준 후보 간의 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선거구 후보자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 강남병입니다. (86년생인) 만 34세의 김미균 현 CG온 대표 여성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미균 CG온 대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후보이기 때문에 김미균 후보자는 22세에 대한민국 최초의 IT 기반 소셜 벤처를 창업하였습니다. 악플 방지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업체이고 소셜 댓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5위 업체로 성장시킨 34세의 여성 청년 창업자입니다. 현재 400여 개 언론사를 포함해서 1200여 개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13년간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셜 벤처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대한민국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행성군, 영월군, 평창군은 유상범 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홍병천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간의 경선입니다. 경북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은 박형수 전 대구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와 이규영 현 미국 연방공인건축사 그리고 황헌 전 MBC 앵커 3자 경선입니다.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은 김희국 전 19대 국회의원과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간의 양자 경선입니다. 다음 호남입니다. 광주 북구 갑은 범기철 현 호남 의병연구원장의 단수 추천입니다. 전북 익산시 갑은 김경안 전 서남대학교 총장의 단수 추천입니다. 전남 목포시는 황규원 현 캐릭터 콘텐츠 문화진흥원 이사의 단수 추천입니다.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은 천하람 현 젊은 보수 대표의 단수 추천입니다. 천하람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34세 변호사입니다. 전남 여수시 을은 심정우 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의 단수 추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년벨트 한 명 더 발표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시 을은 김용태 전 새로운 보수당 대표로 우선 추천입니다. 김용태는 퓨처메이커이며 만 29세로 아마 현재까지 후보 중에서 가장 젊은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시죠? 잠깐만요. 예? 네. 다름이 아니고 이제 하청 논란이 오늘 어제 오늘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유승민 전 대표와 굉장히 또 가까운 사이라고 예상을 누구랑요? 유승민 전 대표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게 왜 나오는 얘기인지 유승민 전 대표와 위원장님께서 부각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배제가 되고 있다. 당신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또 여기서 굉장히 있어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온다고 보시는지와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또 김종인 전 대표가 사천 논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런 비판적 입장인지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세 번째는 범중국 보수 연합을 굉장히 지금 통합을 잘 하고 있다고 한편으로 보지만 영입된 DJ계라던가 호남이 좀 배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좀 호남 운동도 이야기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 배제, 또 호남에 대한 대책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예, 미리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오셨나 봐. 예, 예. 공천 작업을 하면요, 사천 논란 얘기는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일일이 대응하면 할수록요, 그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본질에 벗어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참, 이번에는 우리가 3년간 야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탄핵이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맞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현역 의원을 비롯한 당의 사람들이 힘든 과정과 투쟁을 겪었습니다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시고 오면은 사천이다 이런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 제 마음대로 한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관위원 전원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려고 틈 있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한 이유는 제가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얘기 들자면은요, 현 정권의 그 방해 공작에 두려워서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내가 노출되면은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끌고 가고 있는 내 기업이나 내가 소속하고 있는 회사가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못 모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영입을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렸어요. 설득 작업하는데. 그러면 사천이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더 씌웁니다. 여기에 대응하면은 대응할수록 또 더 씌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대응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어제도 말했는데, 어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후면은 나는 시민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본업으로 돌아가실 분이 사천이다 중에 보수가 이렇게 찍는 게 사천입니다. 보수 정치하려고. 그런 피해,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극히 일부시겠지만 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큰 흐름, 이 변화의 흐름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남 문제는 우리 호남 출신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우리 공관위가 호남 관련해서 소홀해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단 전체를 하고 호남은 그때 이제 다시 신경을 쓰기로 했고 해가지고 지금 호남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추가 공모를 해서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당 최고위에 가서도 호남에 대한 배려를 역설했고 최고위에서도 공감을 해서 당 차원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호남에 대해서는 지금
우수한 후보자들이 꽤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우리 그 공관위에서 호남에 적절한 인물을 찾고 있다 하는 점을 좀 같이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호남 지원자라고 해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지금 공천한 분들 중에는 서울에 나눠도 손색이 없을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호남에 지금 그 안철수 당이 호남에 그 지역 후보자를 안 냈기 때문에 이 정권의 비판적인 호남 유권자들을 우리가 지역구 적어도 각 지역구에 공천을 함으로써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앞으로도 호남에 대한 그 호남 지역에 신청한 그 공천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접을 실시해서 공천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 네? 누구? 영덕 문의의료통동의 강석호 의원 며칠 됐는데요. 선거구 변경이 돼서 다시 우리가 또 얘기를 했는데 본인하고는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주 역할도 잘하고 아까운데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개하지 못할 어떤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오늘 6개 제의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두 곳만 이제 지금 수용하신 모양새인데 인천 연수을과 대구 달서간만 제의를 받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규정대로 했습니다. 최고위의 어떤 그 권한이 제2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우리가 다시 그 제2요구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최고위에서 오늘 제2 안건으로 넘어온 6쪽 지역 말고 세영호 공사에 대한 제2 문제 제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2로 넘어오지 않았지만은 약간 경호 문제 관련해서 뭐 그런 그렇지 않다는 발언이 최고위에 오갔다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그 자유를 호흡하면서 그리고 자유를 주창을 하고 자유를 구가하는 그래서 이 자유민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경호는 해야 되지만은 경호를 뛰어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민항에서 김종원 위원장이 태용 공사에 대해서 강남 박공사의 국가적 망신이라고 평가했는데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게 국가적 망신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런 큰 흐름, 이런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공관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요청할 때는 사유로 어느 정도 공천 결과 중에 불공정성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불공정성을 근거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곳 결정하신 거 보면 어느 정도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시는 건지.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2요구가 온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제2요구가 온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는 그 반드시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2요구한 이유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가면서 어쨌든 이기는 공천 그리고 쇄신 공천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역사가 되면 박태영 의원도 있는데 민경욱 의원에게 현역인 민경욱 의원에 대한 기회를 한번 더 줄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얘기 다 나눴습니다. 손주교 때 제가 이번 공처에 대해서 양아들 공주들에게 맹비난하면서 대구 달서 지역으로 이렇게 부족 출마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여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양아들이 어땠다고요? 양아들 공천이다 공부 안 되게 하고 맹비난을 하면서 대구 달서 지역에 좀 부족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가 양아들도 많고 양딸도 많아서 좋기는 하지만은요, 아마 이게 제가 이 업무가 끝나고 나면은 양아들, 양딸들이 아마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뭐 반응을 하고 대꾸를 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과거의 악연 때문에 이렇게 악연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거울에 비춰보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만 있지, 뭐 과거에 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6개 중에 남은 4개는 원안대로 가는 4개는 이제 중간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대로 의결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만장일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이분이 강남으로 갈 이유가 없다. 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이게 전체 공천을 조금 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표현하셨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요. 상당히 고심 끝에 공관위원들이 고심 끝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딘 것인가 찾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 태영호 공사의 강남갑 공천은 우리 공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특정 후보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요. 오늘 6명 토론된 사람 중에서 여기 부인님 공사님도 계신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막강한 법률팀이 있고 법률적인 심사도 다 합니다. 주어진 자료 안에 설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자료, 근거 이게 입각해가지고 철저히 검토를 다 했습니다. 오늘 경선을 다시 치르게 되신 분들 보면 민현주 의원도 그렇고 이두하 의원도 그렇고 전직 위원님들인데요. 그 전직 위원인 점이 좀 고려가 됐나요? 전직 의원이기 때문에 뭘 고려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전직 의원분들을 다시 넣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나 비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좀 고려가 되나 싶어요. 내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천하의 인재가 여기 당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참 앙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까 발표한 29세도 있고 34세 여성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 또 다양한 직능 직종 보이려고 우리로서는 사실 참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접촉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사양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신인이나 또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직 의원도 우리가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분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영입을 하고 모신 것입니다. 공관위가 제2후보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되면 이제 다른 낙방자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 것을 다시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가 예, 지금도요 우리 공관위에 제2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엄밀하게 보는 것입니다. 혹시 제2의 중에서 수용되는 제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2의 하는 그런 것 중에서 수용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제2의 오늘 한 거에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공간위원들 어느 분도 사심이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사심 없이 아주 공정하고 엄정한 입장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점이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열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 예전에 민경욱 의원이 개인적으로 재심 기기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나요? 공간에서 이번에 두 번째도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재심을 하셨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재심을 한 적이 있죠. 재심 요청을 했지만은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다시 제2 요구가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제의가 있고.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최고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 요구,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재심을 요구한 거고, 또 최고위가 우리한테 잃어버린 것은 제2 요구이기 때문에 용어가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재심 요구는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다 보고 있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다 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위를 통해서 들어온 제2안건은 오늘 6건인데 우리가 2건을 절충안을 일종의 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심 들어온 것 중에서도 수용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결과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결과 바뀌는 자꾸 만약이라든지 앞으로라든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권한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탄핵 재판에 그 대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밑돌가지고 이렇게 탈락한 거다 이런 주제 주장하는 본인은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탄핵 부분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장입니다. 지금 권선동 의원은 오늘 공천안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다음에 올라오면 최고위에서 제2 요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 똑같이 검토를 하시는 내일 비가 올지 날씨가 쨍쨍할지는 내일 봐야 하는 겁니다. 이번 최고위 제2 요구를 한대표님하고 위원장님의 갈등이 기화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갈등 전혀 없습니다. 이ren주 의원하고 경선 지금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다른 지역과 경선 방식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좀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경선 방식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만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가 가장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질문이 이제 하나 나왔네요. 방명국의 김용태 후보는 새로운 보시한 공동대표 시행 공동대표에 대해서 설명을 서울 마포구에 지금 현역 의원에게 혼납하는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아까 찬스로 오신 전 주팀장 대선이 2번 정도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재공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찬스요? 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경선적이었어요. 지금 경선 후보 중에 경선을 하는 것도 아빠 찬스입니까? 예? 예? 경선을 하는 것도 아빠 찬스예요? 자, 아니 아빠 찬스 하려면 바로 단수로 추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